안녕하세요. 오늘은 NAD 플러스의 전구체인 NMN과 NR 어떤 것이 더 우리 몸에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예전에 NAD 플러스 전구체들에 대한 비교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NR이 좀 더 효과적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최선의 선택이다 라고 영상을 마무리했었는데 댓글에 많은 분들이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께서 NR이 아닌 NMN을 복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한테 이제 많이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 저도 한번 더 공부해보게 되었고요. 이전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몸에서 NAD 플러스 레벨이 나이가 들면서 감소를 해서 우리 몸의 노화와 여러 가지 질병들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몸의 NAD 플러스 레벨을 올려주는 것이 중요하고 NAD 플러스 자체를 복용했을 때 세포 속으로 바로 흡수될 수 없는 좀 크기가 큰 사이즈의 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NAD 플러스를 직접 복용하지 않고 그 전구체인 좀 사이즈가 작은 NMN이나 NR을 복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NR을 먹게 되면 우리 세포 속에 NR이 들어갔다가 인산기가 붙어서 NMN이 되었다가 다시 NAD 플러스로 형태 변환을 하게 돼요. NMN을 복용하게 됐을 경우에는 인산기가 더 붙어 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더 커서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는 다시 NR로 변형이 되었다가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NMN으로 변해서 NAD 플러스로 최종 만들어지는 이런 기작이 있었다고. 그래서 NMN을 먹는 것보다는 NR을 먹는 게 좀 더 단계가 적기 때문에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신이마이 박사께서 연구한 내용에 따르면 NMN을 복용했을 경우에도 바로 세포를 통과할 수 있는 트랜스포터 단백질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수송 단백질이 이제 쥐 실험에서 밝혀진 내용인데요. 이 수송 단백질이 사람에게도 발견이 된다라고 밝혀졌다고 하네요. 그런데 NMN과 NR을 동시에 비교한 그런 연구는 없어요. 그래서 NR과 NMN 중에 어떤 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이렇게 지금은 정면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 상태예요. 싱클레어 박사님께서 NR이 아닌 NMN을 복용하고 있는 이유 중에는 예전에는 NMN이라는 그 성분 자체가 NR에다가 인산을 붙여야 NMN이 되는 공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이 되게 고가라고 하네요. 그래서 NMN이 NR보다 훨씬 비싸고 그랬어서 이제 연구에서도 NR이 좀 더 널리 이용이 되고 NR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은 게 상황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NMN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나사에서는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 비행을 할 때 우주 방사선에 노출이 되어서 DNA가 손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DNA를 보호해 주려는 목적으로 NR이 아닌 NMN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우주 비행을 하게 되면 근육이 좀 손실이 되나 봐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또 막을 수도 있는 이제 일석이조의 성분으로 NR이 아닌 NMN을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해요. 지구력 향상이라던가 이런 이제 근육에 관련된 이점이 NMN이 좀 더 효과적이고 NR은 거의 효과가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어요. 그리고 NR은 혈류에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된대요. 그리고 경구 복용을 했을 경우에 소화기관에서 NR이 니코틴 아마이드 의 형태로 분해되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니코틴 아마이드가 NAD 플러스의 훌륭한 전구체가 아니라는 거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NR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이제 니코틴 아마이드로 분해가 되는 거는 바람직한 상태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제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NAD 플러스로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먹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효과가 아닐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NR을 먹었을 때 우려되는 점인 거고요. 그러니까 시르투인을 활성화시키는 목적으로도 NAD 플러스의 전구체를 먹는 거였는데, 니코틴 아마이드라는 전구체는 시르투인을 억제시키는 기작을 가지고 있어서, 반면에 이제 NMN은 우리 혈류에서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하고, NMN에 대한 연구를 좀 소개시켜 드리면 1년 동안 쥐에게 NMN을 투여시켰을 경우에 인슐린 민감성을 증가시키고 지질대사, 시력, 골밀도, 또 미토콘드리아의 대사, 체중 조절, 면역력 강화 등에서 이점을 보여준 연구가 있고요. 또 8주 동안 NMN을 투여했던 연구에서는 쥐에 대한 연구인데, 혈관을 개선시켜줘서 동맥의 경직, 동맥이 좀 탄력이 떨어지는 그런 경직성을 개선시켜줬다. 혈관을 개선시켜주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리고 늙은 쥐의 번식력도 이제 회복시켜줬다라고, 그러니까 회춘의 어떤 지표가 될 수 있겠죠. 또 NMN은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단백질의 축적을 막아준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면 우리가 알츠하이머의 원인이라고 흔히 알고 계실 텐데, 그것을 이제 감소시켜주는 역할이 있지만 NR에는 베타 아밀로이드의 축적을 막아주는 효과가 없다고 해요. 하지만 그 NR에도 인지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제 NR과 NMN 둘 다 알츠하이머를 예방하는 데에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혈류를 개선해주기 때문에 혈관성 치매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혈류를 개선해주면 뇌의 혈류도 개선시켜주기 때문에 노인들에게도 되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장수 유전자로 알려진 시르투인은 다양한 7가지 종류의 시르투인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NMN은 시르투인 3를 활성화시킬 수 있지만 NR은 시르투인 3를 활성화시키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어요. 다양한 시르투인에 대해서 작용을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시르투인마다 효과가 다 다르고, 어떤 시르투인은 세포 핵에서만 활동하는 시르투인도 있고, 어떤 시르투인은 세포질에서만 활동하는 시르투인도 있고, 미토콘드리아에서만 활동하는 시르투인도 있기 때문에 어떤 시르투인만 특정 활성화시키는 것보다는 다양한 시르투인을 활성화시키는 게 좋다라는 의미에서 NMN이 더 좋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어요. NMN은 아직까지 임상 실험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연구가 없는 상황인데 첫 임상 연구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결과가 나오면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요. 그때 또 다시 공유해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NMN과 NR에 어떤 것이 더 좋으냐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